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향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사기당했던 이야기를 이제 다음 편에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한번 제 자신을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기는 제가 미국에 도착한 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사실 저는 미국을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컸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면은 이제 가족이랑 친구들이 되게 그리워지는데 제가 군대까지 전역을 했으니까 더 그리웠다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야 제가 조금 더 바보 같지가 않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헬스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건장한 흑인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뭐 하냐, 누구냐, 말을 걸길래, 그냥 친구를 사귈 수 있겠구나라는 되게 순수한 마음에, 이제 그냥 이야기를 나눴죠. 나누다 보니까, 저한테 갑자기 은행 어디를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은행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쓴다고 말을 했더니, 자기는 체이스라는 은행을 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은행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사실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혹은 체이스 두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냐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본인이 아버지인데 두 아이를 유치원 픽업을 가야 되는데 수표밖에 없다, 현금이 없어서 지금 픽업을 못 가고 있으니까 조금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서, 저는 갑자기 이제 아버지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모든 게 들리지가 않았죠.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알겠다,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체이스 은행이 문을 닫아서 제가 쓰는 그 ATM 기계를 가서 자기 수표를 집어넣고 자기 현금을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말했죠. 물론 지금까지 들었으면 해도 되게 이상한 점이 많죠. 예를 들어서 ATM 기기는 사실 어떤 은행이든 닫진 않는데 왜 내 은행을 써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해서 도대체 픽업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이제 모든 게 들리지가 않고 모든 판단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 은행으로 가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ATM기를 찾아보니까 그 정류장으로부터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데, 그 친구가 이제 길거리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를 줍더라고요. 그러면서 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친구 참 절약 정신이 투철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홈리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사기라는 걸 깨달았고, 그때 이제 이 친구 이제 역시 누가 봐도 홈리스였구나, 누가 봐도 사기였구나 라는 걸 나중에야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변명을 조금 하자면, 그 친구가 말을 정말 많이 걸어요. 정말 친절하게 말을 많이 걸고 해서 다른 거를 생각할 그 시간을 안 주고 그냥 지금 대화에 막 집중해서 되게 친절하게 대화를 해줘서 사실은 의심할 여지를 되게 안 줬던 것 같아요. 물론 변명입니다. 여하튼 이제 ATM 기계에 도착해서 이제 그 수표를 집어넣고 제가 현금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믿었던 건 뭐냐, 만약에 이 수표가 거짓말이라면 그 ATM 기계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는 돈을 못 주겠다라고 말했던 거죠.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그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를 바꿔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수표에 자기 사인 적고 금액 적고 해서 집어넣으니까 이제 ATM 기계에 이제 complete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됐네 라고 해서 이제 바로 제가 현금을 줬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고맙다고 하면서 저한테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의심 없이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버스에서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이제 그 기분이 조금씩 드는 거죠. 왜 담배꽁초를 갑자기 길에서 주웠을까? 그리고 왜 은행 ATM 기계는 그 친구 은행도 열었을 텐데 은행에 왜 왔을까? 이런 의심이 조금씩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 핸드폰 번호 줬고, 물론 아니었겠지만 부모님이었으니까 이제 내가 부모님을 도와줬다라는 그 뿌듯한 마음을 이제 안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냥 뭔가 의심스러워서, 돈이 정말 그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혹시 개인정보? 왜냐면은 굳이 내 은행을 써야 되는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은행에 가서 그 이야기를 다 했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돈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수표를 집어넣으면은 전액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200 정도가 미리 들어오고 나중에 그 진입 판별을 해서 나머지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가짜라면은 처음에 들어왔던 그 보증금 같은 200유로도 그냥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지금 조금 들어온 금액은 빠져나갈 거다. 절대 건들지 마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수표가 사기였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돈이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었고, 나는 그 친구에게 이미 돈을 줬고, 그래서 저보고 은행에 경찰서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를 가니까 이제 ATM 기계 위에 CCTV가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 핸드폰 번호도 안다. 그리고 그 친구 생김새도 아니까 우리 ATM 거기 가서 CCTV 가서 사진을 분석해보자 라고 말했는데, 그런 사기가 되게 다반사인지 되게 신경을 잘 안 쓰더라고요. 도움을 주는 느낌을 못 받아서 저보고 그냥 핸드폰 번호만 남겨주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그 친구가 준 핸드폰 번호는 일회용 핸드폰이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 라고 말을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7년 지났죠. 2007, 8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안 온 상황이긴 합니다. 여하튼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저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제가 그 사기를 당하고 원래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제 군대 동기가 저를 보러 이제 미국에 와서 함께 여행을 하러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애틀에서 LA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었고, LA에서 이제 그 친구랑 길거리에 걸으면서 내가 당했던 사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오더니 은행을 어디 쓰냐 라고 물어보면서 수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자마자 친구랑 저랑 눈 마주치고 영화처럼 막 뛰어가서 도망갔던 그런 마지막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 당했던 어리석었던 사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아니면 예전에 누군가가 사기를 당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걸 왜 당하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감정과 그 상황에 휘둘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를 그때 절실히 한번 느꼈던 경험이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다니긴 하지만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고 돈을 많이 갖고 다니고 현금을 많이 쓴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여행 그 사기랑 뭐 소매치기 이런 거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당했던 어리석었던 사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 사기를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